자, 그러면은 이제 갑자 다음에 이제 을축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일주론을 봤을 때 일주론을 쉽게 보는 방법은 여기 이렇게 축 중에 있는 지장간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그거를 그대로 분석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축 중에 보시면 축 중에 개수가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을축 일주에는 이 개수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신금이 들어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는 신금의 성격도 같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토의 성향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 이거를 우리가 육신으로 표출을 하면 자, 이거는 편인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거는 편관이 되고요. 자, 그럼 이거는 이제 편재가 되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을축 일주의 특징은 이렇게 편자가 모두 다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편자라는 것은 이 편은 정자는 이것은 하나하나 이룬다, 규칙적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편자는 불규칙적이다 라는 것이 편자의 특징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을축 일주의 특징은 불규칙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떨 때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한순간에 이 힘이 빠지게 되는 이런 형태가 바로 편자에 구성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을축 일주는 굉장히 열심히 부지런히 그렇게 일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편인과 편관과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이렇게 힘이 빠지고 우울증에 빠질 수 있는 자, 그런 특징도 을축 일주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특징은 편인과 편관의 특징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이 됩니다. 게다가 자, 을축 일주는 그럼 어떠한 모양으로 이것이 생겼냐면은 자, 이 축토라는 것은 겨울 땅이죠. 그죠? 겨울 땅. 자, 겨울 땅에 위에 을목은 이것은 이제 꽃, 화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을축은 이거는 겨울 화초죠. 자, 물론 이렇게 겨울 화초로 태어나서 사주의 다른 조건이 이 꽃이 아름답게 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면 오히려 굉장히 귀한 꽃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겨울에는 꽃이 피는 시기가 아닌데 이렇게 겨울에 땅 위에 꽃이 다른 조건에 의해서 아름답게 필 수 있는 이런 조건을 갖추게 되면 굉장히 피기 힘든 상황에서 핀 꽃이니까 가치가 굉장히 높아서 엄청나게 귀한 꽃으로 대접받는 그런 꽃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러한 특수 조건을 갖추지 않았을 때는 이 을축은 겨울철의 꽃이기 때문에 이 겨울철의 꽃은 꽃이 피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꽃이 핀다고 하더라도 이미 겨울에는 벌나비가 날아드는 이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결실이나 수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형태는 되지 못하는 것이 을축 일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을축 일주는 자기 자신은 마치 소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해가 뜨지도 않은 상태에 꽃을 피우려고 하기 때문에 남보다도 일찍 움직이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것이 밤중에 핀 꽃이라 아직은 햇살이 들어오지 않아서 어둠 속에 핀 꽃이기 때문에 남들이 알아주지를 않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초년에 고생을 하지만 오히려 이 겨울꽃은 시간이 지나서 봄이 되면 꽃을 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겨울이라 꽃을 피지 못하더라도 오히려 늦게 꽃을 핀다는 그러한 뜻도 가지고 있어서 을축 일주들은 초년보다는 오히려 말년 운세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을축 일주는 겨울에 피는 꽃이기 때문에 이것은 봄이 돼야지만은 진가를 알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초년에는 욕망은 있으나 이때는 발전하지 않고 오히려 늦게 발전하는 그러한 형태가 을축 일주의 사주가 됩니다. 자, 게다가 을축은 보시게 되면 편인이라는 편관이라는
이런 편자를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고, 겨울철에 얼어붙은 땅 위에서 태어난 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마치 동토에서 태어난 이런 형태가 돼서 부모덕이 없는 그런 운명도 을축일주의 특징이 됩니다. 만약에 을축일주가 부모덕을 보게 되면 자기가 땅속에서 피어나야 되는 그런 고통을 맛봐야 되기 때문에 부모로 인해서 받은 재물은 다 없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수성가를 해야 되는 그러한 특징도 을축일주의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을축일주는 이게 지지의 편간이라는 이렇게 극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마치 땅속에 이것이 돌이 섞여 있어서 이 을목이 이 땅에 그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은 이 돌을 뚫고 그 다음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이게 세상을 살아갈 때 마치 자기가 개척을 해야 되는,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성공해야 되는 이런 일주가 을축일주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노력을 하지만 이 편재와 그 다음에 편관과 이 평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편재의 재물을 탐나게 되면 오히려 편관으로서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을축일주들은 반드시 재물로 인해서 관제구소를 조심해야 되는 것도 이 을축일주의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을축일주가 여자인 경우는 남자를 잘못 만나게 되면 고생하는 그런 운명이 되고, 남자인 경우는 여자를 잘못 만나서 고생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축토라는 것이 이 을목이 꽃을 피는 것을, 이것을 겨울에 꽁꽁 얼어서 마치 금을 가지고 이 나무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축토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이러한 운명이라 이 축토가 편재인 재물도 되고, 또 남자한테는 이 축토가 여자도 되기 때문에 여자와 재물을 항상 조심해야 되는 형국이 바로 이렇게 을축일주의 특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을축일주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렇게 편자를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그냥 순조롭게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이 순조롭게 잘 나가는 듯 하다가도 순간적으로 자기가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을축일주들은 계획을 잘 세우고 항상 여자와 재물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을축일주는 그러면 배우자 자리는 어떠하고 어떠한 배우자를 만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축일주로 태어난 여자의 운명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셔야 될 것은, 자, 을목은 꽃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축토는 이제 겨울 땅인데, 이 축토가 어떠한 땅이냐면, 일단은 물이 안에 갇혀있는 이런 형태죠. 그죠? 왜냐면 겨울에는 얼음이 얼기 때문에 일단은 물이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은 그런 상태니까, 이 축토 속에서는 물이 고여있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겨울에 흙인데 습기가 아주 많은 흙이니까, 자, 이거는 진흙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을축이라는 것은, 이것은 겨울에 얼은 진흙 위에 피는 꽃,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진흙 위에 피는 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은 이제 연꽃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왜 그러냐? 왜 이것이 연꽃이 되느냐? 자, 이게 축토라는 것은 겨울에 온갖 것들이 전부 다 모여 있는 것이, 이것이 진흙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봄에서부터 여름, 가을, 겨울까지 모든 것이 어떤 생명체가 저장돼서 이제 봄이 되면은 다시 이것이 얼음이 깨지면서 모든 미생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축토는 얼음이 깨어지기 직전에 모든 온갖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토양이 이것이 축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때로는 이 축토는 온갖 것들이 모여 있는, 말하자면
온갖 잡동사니가 다 모여 있다는 그러한 흙으로 이 흙을 우리가 진흙 속에서 핀 꽃, 그래서 이것은 진흙 속에 피는 꽃, 오물 속에서 피는 꽃, 이것이 을축일주의 여자의 운명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운명이가 이거를 보자는 거죠. 자, 이 여자는 어떤 운명을 살까? 겨울철의 꽃이기 때문에 햇볕을 보지 못하니까 이것은 남 앞에 떳떳하게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꽃입니다. 또 게다가 지금 이 축 속에 보면은 이 축 속에 자, 신금이라는 것이 숨어 있죠. 자, 신금이라는 것이 숨어 있는데 이 신금은 을목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바로 편관이 되죠. 자, 편관이라는 것은 내 남자가 아니라 이것은 숨겨놓은 다른 남자라는 뜻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 을축일주에서 그러면 이 여자의 남편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보자는 거죠. 자, 을목의 남편은 경금이 됩니다. 자, 경금은 이 정관으로서 자, 을목의 남편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경금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을목의 배우자 자리인 을축일주의 여자는 이 배우자 자리의 축토를 가지고 있는데 이 축토는 경금의 바로 묘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을목일주의 을축일주로 태어난 여자의 배우자 자리는 남편의 무덤을 갖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여자는 남편이 마치 무덤 속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창고 속에 들어가 있는 남자가 되기 때문에 남이 모르는 남자요. 그 다음에 여기 지장간 속에는 또 신금이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떳떳하게 내 남자를 바깥으로 끄집어내지 못하고 마치 창고 속에서 비밀리에 남자를 가두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정식 남편이 아닌 내가 떳떳하게 밝히지 않은 남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 사주를 판단하게 됩니다. 게다가 지금 이 사주를 보시게 되면 자, 이게 축토라는 것이 이것이 편제죠. 자, 그 다음에 축중에 기토가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을 버는 형태는 이 배우자 자리인 이 남자가 이 여자한테 돈을 주는 형태는 편제로서 돈을 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편제로 돈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편제의 돈은 규칙적이지 않은 재물이 편제죠. 우리가 정제는 규칙적으로 매달 월급이 들어오는 것이 정제라면 편제는 어떨 때는 돈이 들어오고 어떨 때는 돈이 들어오고 어떨 때는 많이 어떨 때는 적게 불규칙으로 들어온 돈이 편제가 되죠. 그죠? 자, 그럼 이 사람의 사주를 이 여자의 을축일주의 사주를 저희가 전체를 분석을 해보면 자, 남편은 숨겨뒀어요. 그 다음에 재물은 이것이 일정하게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끔 가다가 불규칙하게 받는 그러한 재물의 운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보편적으로 겨울에 피어난 꽃이요, 진흙 속에 피어난 꽃이요, 남편은 숨어있고 재물은 들쑥날쑥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결혼을 하더라도 남편하고 떨어져서 살게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재혼을 하게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숨겨진 여자로 사는 그런 운명이 많습니다. 자, 물론 을축일주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재혼지명이라든지 아니면 숨겨둔 운명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자, 이것은 을축일주가 사주 구성이 안 좋을 때 그리고 사주 자체에서 남편의 운세가 안 좋을 때는 이렇게 이 운명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남자는 또 어떤 운명인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자인 경우는 이렇게 진흙 속에 피는 꽃이 을축일주라면 그럼 남자는 어떨까요? 자, 남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을축일주가 될 경우는 자, 을목이 꽃이요. 자, 축토에
이 축토는 겨울의 흙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진흙 속에서 피는 꽃이 되겠죠. 그죠? 예, 진흙 위에 피는 꽃. 자, 그 다음에 겨울꽃. 자, 이렇게 되면 남자는 여자가 자기 뿌리가 진흙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 을목이라는 것은 반드시 화를 봐야지만 이것이 활짝 피고 꽃을 피워야지만 벌나비가 날려들고 화려하게 되는데 마치 진흙에 빠지게 되면 허우적대는 자, 이런 형태가 을축일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을축일주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축중에 이게 신금인 편간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편간이 어디 속에 들어가 있느냐? 자, 편재 속에 들어가 있죠. 그죠? 편재. 자, 편재 속에 편간이 있다는 이 말은 이 축토인 재물 속에 항상 구설수가 끼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자, 재물 속에 구설수가 들어가 있으니 이렇게 되면 을축일주인 남자는 편재인 재물을 탐하다가 관제수에 걸리기도 하고 또한 여자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이런 일주가 바로 을축일주가 되기 때문에 을축일주는 매사 재물을 조심해야 되고 더더구나 여자 관계에는 필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을축일주의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을축일주는 대부분이 배우자 자리가 원만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여자는 편간이 있고 그 다음에 남자는 편재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재혼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을축일주의 특징입니다. 을축일주가 그 직업으로는 사주 원국에서 개수라는 이런 이제 편인이 있기 때문에 이 편인성과 그 다음에 편간을 가지고 있어서 자, 편인하고 편간이 있으면 이럴 때는 이제 의술하고도 연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때로는 변호사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편인하고 편간하고 이것이 해당되는 것이 어떤 기자 이것도 이제 그 을축일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편인성이 영구직이잖아요. 그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계에 이게 종사하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도 어쨌든 편인하고 연결되는 어떤 의술이라든지 또 변호사라든지 기자라든지 어떤 학계에 근무하는 자, 이런 것도 을축일주에 해당됩니다. 자, 게다가 지금 여기에 이 경금이 이것이 묘고가 되죠. 자, 그러면 이 경금은 관성인데 이 관성이 묘를 만났다는 거는 자기의 직업이 이 묘라는 것은 창고고 이 창고라는 것은 뭐를 집어넣는 이런 기관도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관성이 묘에 무덤하고 연결되어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이 직업 자체가 창고 그리고 철장하고도 연결이 있어서 자, 이런 경우는 경찰 그 다음에 이 편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인 자, 이러한 직업도 을축일주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을축일주는 또 편재가 해당되니까 이 편재성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재물 그 다음에 이제 투자하는 자, 이런 것도 이제 을축일주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직업을 가지게 될 때는 사주 구성이 어느 정도 좋을 때 이런 직업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오히려 이게 축토라는 것이 이것이 편관과 편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히려 몸이 굉장히 허약한 이러한 사람이 돼서 이 을축일주는 건강을 많이 조심해야 되는데 특히 을축일주는 어느 쪽으로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겨울에 꽁꽁 얼어붙은 그러한 나무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 나무가 마치 추위에 얼어서 이것이 이 찬바람이 들어가서 여기서는 그 통풍이 제대로 안 되는 이런 형태가 돼서 을축일주들은 중풍에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축토라는 것이 꽁꽁 얼어 있는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얼게 되면 아무래도 하반신에 이게 아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때는 생식기 요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주에서 이런 차가운 것이
축축한 기운을 만나면 이것이 순환기 계통이 제대로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은 이런 형태라 이렇게 되면 중풍, 그 다음에 생식기, 그 다음에 방광, 그 다음에 전립선, 자 이런 쪽으로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을축 일주가 건강에 세심하게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일주가 됩니다. 그래서 을축 일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주 원국에 화가 있을 때는 이러한 특징이 줄어들지만 만약에 사주 원국이 굉장히 축축하고 습할 때는 오히려 이렇게 건강적으로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 평상시에 건강에 유념을 해 주셔야 됩니다.